19세기 초 독일 헤센 지역에서 태어난 야코프와 빌헬름 그림은 법학과 문헌학을 공부한 학자였습니다. 그들이 민간 설화를 수집한 이유는 당시 프랑스 점령 아래 흔들리던 독일 민족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죠. 1806년부터 시작된 이 작업은 단순한 동화집이 아닌 독일 문화의 뿌리를 기록한 민족적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림 형제가 기록한 동화의 70% 이상은 농부, 숙녀, 광대 등 일반인들의 구전에서 채집되었습니다. 당시 민담에는 아이 버리기, 식인, 신체 훼손 등 잔혹한 모티프가 빈번했는데 이는 중세 유럽의 높은 아동 사망률과 기근 등 현실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예를 들어 원본 라푼젤에서는 임신 사실이 발각된 공주가 추방당하는 장면이 생생히 묘사됩니다. 1915년, 308년 섬심양 전쟁은 독일 인구의 30%를 감소시킨 대참사였습니다. 이 시기의 집단 트라우마는 동화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는데 헨젤과 그레텔의 버림받는 아이들은 실제 전쟁 고아를 반영했습니다. 28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전염병과 흉년은 이런 암울한 모티프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1999세기 독일에서 아이들은 작은 어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교리문답서, 유년기의 검은 책에는 불순종 시 아이를 매질하거나 굶기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동화는 이런 가혹한 훈육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기능했습니다. 빨간 모자의 늑대 사냥꾼 처양을 각색한 것으로 아이들에게 복수의 중요성을 각인시켰습니다. 동화 속 마녀는 15에서 17세기 유럽에서 4만 명 이상이 화형당한 마녀 사냥의 잔재입니다. 특히 독일은 전체 희생자의 40%를 차지했죠. 백설공주의 마녀는 노년 여성에 대한 사회적 공포를,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집 마녀는 유태인 박해를 상징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시 독일 농촌의 80%가 기근과 질병의 원인을 마녀의 저주로 믿었던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19세기 독일은 귀족 5%가 전체 토지의 90%를 소유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는 물질적 풍요에 대한 평민의 염원을 상징하며 실제로 당시 농민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28세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늦은 결혼이 반영되었습니다. 개구리 왕자의 변신 모티프는 신분 상승에 대한 환상을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루터교가 강세였던 독일에서 동화는 종교적 교훈의 매개체였습니다. 브레멘 음악대의 동물들은 성경의 작은 자들을 상징하며 빨간 모자의 구원 구조는 개신교의 예정설과 연결됩니다. 특히 원본 동화의 68%에는 하느님, 기도 등 종교적 어휘가 등장하는데 이는 당시 독일 성경 복음률이 75%에 달했던 사회적 배경을 반영합니다. 2057년 최종판에서 그림 형제는 원본의 잔혹한 요소를 대거 삭제했습니다. 라푼젤에서는 임신 장면이 사라졌고 백설공주에서는 생모가 계모로 바뀌었죠. 이는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관 영향으로 1840년대부터 독일 아동 사망률이 43%에서 28%로 감소하며 아동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현재 알려진 동화는 원본보다 60% 이상 순화된 버전입니다. 나폴레옹 점령기 1867 독일 지식인들은 민족 통합을 위해 민속 전통을 재발견했습니다. 그림 형제는 이 민족 정신 운동의 선봉장으로 1812년 첫 출간된 어린이와 가정의 동화는 단순한 동화집이 아닌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1815년 빈 체제 이후 독일 연방이 성립되자 이 책은 독일어 사용 인구의 78%가 문맹이던 시대에 언어적 통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죄의 용도와 브루노 베텔하임은 마법의 용도, 한행살이에서 동화의 잔혹성을 아동의 무의식적 공포 체계화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리지널 동화 시리즈처럼 원본을 복원한 출간물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62%는 원본 동화가 현대 아동 교육에 유용하다고 답해 여전히 문화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